사이다 무비튼. 나에게는 사귄 지 2년이 된 여친이 있었고 해가 바뀌면 회사 스케줄을 보고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었다. 프로포즈한 건 9월 연휴 전이었는데 프로포즈를 위해서 유명 브랜드에서 약 300만 원 정도 하는 반지를 준비했다. 회사 여사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유행을 덜 타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며 호평을 얻은 메이커였다. 반짝 유행하는 것보단 평생 낄 반지인데 기품 있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여친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반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솔직히 프로포즈 반지는 나한테 물어보고 샀어야지. 나 꼭 갖고 싶은 브랜드가 있었단 말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 내 딴에는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큰맘 먹고 준비했는데 여친 마음에 안 들었다니 크게 낙심했다. 프로포즈를 할 때 나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 내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걸 본 선후배 여사원들, 특히 프로포즈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해줬다. 프로포즈 반지는 유행보다는 고급스러움이야. 평생 낄 거니까. 20대에서 30대 여사원 7, 8명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내가 진심으로 고민하는 걸 보고는 함께 고민해줬다. 그런데 여친이 이렇게 불평을 할 줄이야. 반지 얘기를 하던 여사원들은 마지막에 솔직히 반지 디자인을 떠나서 남편 진심에 감동했던 것 같아. 나도. 반지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야. 힘내, 파이팅! 하고 다들 입을 모았기 때문에 더 참담했다. 하지만 여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럼 결혼 반지는 같이 고르러 가자 라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뭔가 엇갈리는 느낌이었다. 그러고 나서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라고 물었더니 여친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강남 3구가 답이야. 안심하고 살려면 보안도 완벽해야 되고 강남이라고 해도 낡은 아파트는 친구들 부르기 쪽팔려서 안 돼. 등등 요구사항이 무한대였다. 내 연봉이 겨우 5천이 넘는 수준인데 나는 경기도 쪽에 출퇴근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했으면 하는데 라고 했더니 난 절대 싫어 라면서 1초 만에 거부당했다. 그래서 현실 확인 차원에서 내 연봉으로 강남 3구는 힘들다는 거 알지? 그럼 너 결혼하고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할 생각인 거지? 하고 물었더니 애 낳고 맡길 데 없으면 어쩔? 그리고 네가 가장인데 내 수입에 기댈 생각을 하면 어떡해? 라면서 나 몰라라였다. 물론 내가 가장인 건 맞지만 돈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높으면서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프로포즈 전까지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여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기념일에 비싼 레스토랑에 가고 싶다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결혼이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비로소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예쁜 말만 했었고 여친이 사는 아파트도 서민 아파트였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입에 올릴 줄은 몰랐다. 내가 좋아한 그녀의 매력은 소박하고 순수한 성격이었는데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고 나자 같은 얼굴에 다른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 내가 속이 좁은 건가? 아님 여자들은 결혼이 현실이 되면 저렇게 변하는 게 보통인가? 반지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머리가 터지는데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여친은 상견례를 보챘다. 프로포즈하고 나서 당연히 상견례도 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나 올 연말에 퇴사하고 싶은데 괜찮지? 라고 하는 거다. 이유를 묻자 나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성격이야. 일과 가정 둘 다 잘할 자신이 없어 라고 말했다. 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처음부터 선 긋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게 어때? 나도 집안일 할게 라고 했더니 그건 네가 우리 회사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나오지 라고 화를 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해도 글쎄 직장 못 다닌다고 라고 단정지었다. 앞으로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퇴사할 생각이면 강남 3구는 현실적으로 포기하자 라고 하니까 절대 안 돼.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결혼하자고 했어? 네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라고 자기 주장만 하면서 결혼 전에 회사 그만둘 거야 라고 했다.
2년 사귀고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자마자 왜 돌변한 건지. 내가 먼저 반했고 내가 더 많이 좋아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거만한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 여친의 태도를 보면서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고 결국 헤어지자고 말했다. 여친이 원하는 결혼 생활과 내가 생각한 결혼과는 너무 큰 갭이 있는 것 같다고 확실하게 이유를 집어줬다. 지금 어느 한쪽이 양보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그러자 여친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난 꼭 결혼할 거야. 라면서 폭발하더니 어디서 법률 드라마를 봤는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소리 질렀다. 여친이 화내고 가버리는 바람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 며칠 후 공통된 친구한테서 여친이 이미 퇴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고 나니 여친이 왜 그렇게 막무가내였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프로포즈한 건 나지만 회사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참에 프로포즈를 받고 전업주부 핑계로 퇴사하겠다고 알리바이를 짠 거구나. 결혼하고 전업주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가정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만큼 지출도 줄여야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여친은 이때다 하고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눈높이는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하자 되려 고소를 하겠다며 발끈하고 있다. 무대책에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고 헤어지자고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지만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니었고 여친은 여친대로 네가 먼저 결혼 쪽내자고 했으니까 나 파혼당한 거 맞지? 그럼 네가 위자료를 내야지. 위자료 5천만 원 내놔. 프로포즈도 끝내자는 말도 내가 먼저 한 건 맞아. 하지만 너한테도 책임이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네가 먼저 시작하고 끝장냈으니까 위자료 내놓으라고. 라며 일방적인 주장만 했다. 5천만 원이란 거금이 당장 있을 리가 없었고 여친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다. 아직 정식으로 결혼 인사는 안 드렸지만 이미 여러 번 뵌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얘기를 끝까지 다 하고 나자 여친이 귀가를 냈고 거실에 와서 앉았다. 나를 본 여친은 네가 왜 우리 집에 왔어? 왜? 위자료라도 들고 왔니? 그러자 여친 아버지가 시끄럽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위자료를 받아? 방금 얘기 다 들었다. 너 회사는 왜 벌써 그만뒀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거냐? 여친은 내가 다 말한 걸 알고 두 눈에서 레이저를 쐈지만 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그거야 프로포즈 받고 나서 내 적성에는 전업주부가 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거짓말 하지 마. 너 프로포즈 받기 전에 이미 사표 썼다며. 넌 프로포즈를 이용한 거야. 그래놓고 무리한 요구만 잔뜩 밀어붙이고 그건 힘들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위자료를 요구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당장 반지 돌려줘. 넌 결혼할 자격도 없어. 그러자 여친은 급 당황해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여친의 덜 떨어진 모습을 본 부친이 점점 열이 받아서 빨리 돌려주라니까. 없어. 반지 팔았어. 뭐야? 이제 와서 결혼 안 한다잖아. 그건 내가 받은 건데 뭐 어때? 이런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도 보기 싫다. 나가! 부친이 소리치자 여친은 눈물바람을 일으켰다. 어차피 반지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참. 다행히 부친이 중간에서 중립을 지켜주신 덕분에 결혼은 없던 일이 됐다. 여친이 요구한 위자료도 없던 일로 해주셨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위자료를 주셨다. 그 후 여친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일 안 하고 뭐 할 거냐며 아버님이 아는 분 회사에 억지로 집어넣었고 공장에서 포장 일을 주 6일, 잔업까지 철두철미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아버님이 나한테 지불한 위자료까지 여친 월급에서 매달 공제한다고. 회사 다니기 귀찮아서 이게 웬 횡재냐 하고 결혼을 우습게 여겼던 여친. 지금 내가 독신이라 너무 다행이다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